지금부터 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흥의 정재입니다. 자, 한 주의 마감,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지수도 빨갛게 물들면서 한 주를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서 2,81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속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코스피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5%대 급등이었는데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업종이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 빨간불을 간만에 켜줬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사흘 만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928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양시장에 붉은 불을 들이면서 이 종목들의 상승세도 나타냈습니다. 상승 우위가 나타나면서 우리의 계좌는 어떻게 물들었을까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랬었던 한 주의 마감 속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를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2021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그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15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진단, 전망까지 알아봐 드릴 테니까요. 2021년이 궁금하신 분들은 특히나 오늘 서둘러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극한 수익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분은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날에만 또 나와서 시장 분석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전략까지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분인데요. 우라노스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12월에 첫 주를 우리가 함께하면서 12월을 잘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2021년까지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 마감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양지수가 붉은색 불을 켜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주춤이다가 그나마 그래도 상승불을 켜주면서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한 주의 마감부터 정리해보죠. 코스피 코스닥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실 뭐 11월 달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좀 대형주 상승세가 나오다가 12월 달 초에는 사실 이제 거의 시장이 제한적인 박스장에서 움직이지 않았었고 좀 개별 종목 장세가 되다가 이번 주는 또 재밌게도 상당히 또 우리나라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많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올 한 해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마켓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참 독특하게 참 운이 많이 따라주는 한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만 하더라도 이제 다른 나라의 이런 뭐 경쟁사들이 정전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화재가 발생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또 생산했었던 물품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일주일 정도 이제 가동이 중단되면서 좀 폐기가 되고 역시 거기에 따라 이제 생산 단가가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최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라든지 LG그룹에 상당히 호재가 발생이 됐었는데 이번 주는 또 참 재밌게도 어찌됐건 애플에서 애플카를 만들겠다. 이제 전기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 LG전자 그룹이 지난 수요일 날 또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많은 계열사들이 전체적으로 또 급등을 따라줬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날에 또 이제 이어가지고 목요일 날에는 참 재밌게도 인텔이 그동안 자체 생산하던 CPU를 이제 자체 생산을 좀 포기하면서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라 삼성전자가 또 역시나 또 수혜를 볼 거라는 이런 기대치에 대해서 또 어제 주가가 반영되면서 삼성전자가 당일 주가가 6% 정도 또 급등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이제 뭐 코스피의 또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2,800포인트를 이제 드디어 돌파를 했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코스닥은 최근 들어왔고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많이 좀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대형주들의 약간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쨌든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대비해서는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 약간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거는 잠깐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LG전자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게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의 수급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해서 더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 LG전자를 후행하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 회사들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 외국인들이 지금 이 연말에 담고 있는 종목군이라든지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수급을 좀 추적을 해보신 다음에 이 외국인들이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더더욱더 매집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년 시장에 또 상반기 때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의 시장 정리를 먼저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어떤 포인트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IT, 약간 기술주 쪽으로 많이 좀 쏠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좀 반대로 약간 악재를 좀 맞이를 했던 게 대웅제약을 필두로 해서 약간 이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약간 임상에 대한 실패 우려감 뭐 이런 게 좀 작용을 했어서 대웅제약이 사실 이번 주에 너무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 대웅제약을 필두로 해서 다른 제약 바이오들도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세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대웅제약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12월 22일을 기준으로 해서 고점 대비해서 불과 3거래일 동안에 하락폭이 상당히 좀 깊었었고 거기에 따라 이제 뭐 녹십자도 마찬가지고 그 외 종근당 뭐 이런 회사들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어쨌든 단기적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좀 신뢰성이 약간 하락하는 모멘텀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은 물론 앞으로 이제 바이오주가 추세적으로 죽는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최근에 수급이 바이오주에 쏠렸던 이 수급들이 이제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아무래도 이제 LG전자나 삼성전자가 워낙 이렇게 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었던 이슈도 아마 이런 바이오주들의 수급이 그런 쪽으로 이동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주에서 빠져나간 수급들이 앞으로 또 어느 쪽으로 이어질 것인가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어쨌든 2020년 마지막 거래일이고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배당 이슈도 있습니다. 우리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배당에 대해서는 좀 많이 관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마켓 대비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워낙 배당률이 적다 보니까 이제 좀 관심이 없으셨겠지만 앞으로 점점 이제 배당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또 이제 배당을 받을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나는 배당을 받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신규 종목을 편입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배당락을 통해서 어쨌든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할 테니 아마 개별 종목들의 저점은 거기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사신다면 배당락일을 통해서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이 배당락일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종목에 대한 전략을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혹시나 내 종목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면서 종목 고민 해결을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을 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169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접수해 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먼저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극한 수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국제약품 네. 매수가 11,60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고 저번 주 23일 수요일 날 샀습니다, 이거를. 예. 지난 수요일에 최대 17%대까지 올랐었네요. 국제약품이. 네. 그때 매수하신 종목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하락해서 마감해서 내가 종목을 사니까 떨어지는 건 아닐까 고민도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네. 직접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국제약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수요일 날 이제 요 종목이 이제 급등이 나오길래 그때 매수를 하신 거죠? 네, 급등 나올 때 내외됐습니다. 아, 네. 근데 네. 이게 혹시 어떤 재료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그 바이오 관련주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국제약품이 네. 황사 마스크를 원래 만듭니다. 네네. 예, 황사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의 이제 확진자 수가 자꾸 증가되게 됨에 따라서 어쨌든 마스크의 수요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과거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이제 보통 마스크 관련 테마주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4월 달부터 약 한 8월 달까지는 주가가 잘 올라갔는데, 네네. 최근에는 좀 사실 소외된다고 봐야죠. 네네. 그러니까 국제약품보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50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제 마스크 테마로 주가가 좀 잘 올라가는 종목인데, 요게 이제 보시면은 상반기 때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보시면 하반기 때는 거의 주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네. 근데 보면은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 똑같이 이제 국제약품하고 똑같이 12월 22일 날 요때 잠깐 이제 급등이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요게 사실 다른 제약바이오 이제 바이오로 보시고 접근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 한 해는 진단 키트나 뭐 마스크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시세가 잘 나올 거라 판단이 들고, 네네. 이제는 사실 올해 상반기보다는 마스크 구매가 워낙 원활히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요 테마가 사실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사실 이 주말에 전화까지 주셨는데 좀 좋은 네. 얘기를 드려야겠지만, 저는 좀 이 저항대까지 한번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제 매물 차익 실현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요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하려면 그만큼 다시 마스크의 이런 품귀 현상, 사람들이 없어서 못 살 정도의 이런 품귀 현상이 좀 발생이 돼야 급등이 좀 나올 거라 판단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12,000원이 워낙 저항대가 좀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12,000원이 다시 온다면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네. 일단은 뭐 그래도 추세가 안 깨지면은 그래도 다행이니까 추세선만 좀 잘 지키고 가셔서 9,500원 구간, 9,500원 구간 깨지지 않으면 조금 더 버티시고, 근데 만약에 9,500원 구간이 깨져버리면 이게 왜냐면 사실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구간이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이제 장대 음봉이 떴잖아요. 네네. 엄청나게 이제 차익 실현을 던졌다라고 봐야죠. 사실은 매도할 사람들은 매도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보통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음봉으로 내려앉으면 사실은 주가에 좀 단기적인 조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9,500원 구간 깨지면은 그냥 빠르게 좀 정리하셔서 차라리 다른 종목 충분히 수익 실현할 만한 종목도 많으니까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손절 보고 바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딱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저는 교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꼭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또 새로운 전략도 공개해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자, 그럼 국제약품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만도를 가지고 있고요. 만도 매수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40%고요. 예, 57,500원에 샀어요. 오, 만도를 57,500원에 매수하셨어요. 비중 30% 두고 계시고요. 최근에 40%. 매수하신 건가요? 네, 네, 예, 24일 날 했어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도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네. 6만 원대를 터치하기도 했었죠. 예, 네. 종목에 대한 기대감 좀 잘 알아보도록 샀는지 하겠습니다. 한번 좀 봐주세요. 예, 우라노스 전문가님 만도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되게 목소리가 밝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좀 기운이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상당히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이 업돼 있으시네요. 네. 네네. 저는 근데 그 기분을 좀 더 업시켜 드리겠습니다. 오. 저는 이 종목 내년까지는 갖고 가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다만, 네.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네. 부분만 조금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왜냐면 저는 사실 이 머니투데이 방송에 4월 달에 출연했을 때부터 3저 효과, 소위 말해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가 만들어지면 2009년대하고 상당히 유사한 환경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 엔화만 강세로 바뀌면 자동차주가 갈 거라고 예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때부터 이제 3저 효과로 인해서 자동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주들이 실제로 수출도 잘 되고 내수도 워낙 판매량도 또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판매량이나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까내려갈 게 없습니다. 워낙 전망이 좋다라고 좀 봐야 되고, 네. 다만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계속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3차 산업은 IT 스마트 기기였다면 4차 산업은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를 통해서 어쨌든 이런 미래 친환경 차들이 앞으로 대세 상승으로 갈 만한 이슈가 될 테니까 네. 자동차주들은 장기 투자로 저는 좋다고 보는데, 네.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네. 여기 너무 고점에서 사셨어요. 왜냐하면 60선을 잘 보면 60선이 지금 44,000원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4,000원하고 5일선하고의 요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 쌍봉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쌍봉은 보통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한 5만 원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네. 네, 그러면 이 5만 원 밑으로 깨지기보다는 아마 옆으로 계속 조금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 5만 원에서 계속 이제 좀 횡보를 하다가 한 두세 달 넘어간다면 저는 고점을 또 갈아치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연봉 보더라도 연간 지금 전고점을 딱 터치하고 윗꼬리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시세를 줄 만큼 줬다는 거고, 내년 넘어가야 저는 이 7만 원 구간을 이제 돌파해서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좋은 종목은 갖고 있는데, 다만 네. 단기 조정은 조금 버티시면 충분히 고점 넘어서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선생님, 네. 그러면은 저 21일 아니야 이 다음 주 네네.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주는 일단은 네. 단기 지금은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지금 뭐 단기적으로 5만 원 떨어질 테니까 아유 10% 떨어지는데 이거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그냥 갖고 가시면서 어차피 다음 주에 배당까지 있는 종목입니다. 네. 배당도 받으셔야죠. 4월 달에 또 보너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배당까지 받으시고 그냥 네. 조금 버티시면은 충분히 고점 이렇게 갱신할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좀 더 긴 네. 호흡으로 여유 있게 이 만도를 바라보시면 좋은 일들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주 네. 화요일 배당락일도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부분들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내년에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문자로 넘어가도록 하죠. 문자면 어떤 종목 고민들이 접수되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네요. 와, 저에 대한 의견도 있고요. 적분 전문가님,
여러분들이 많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먼저 S넷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넷 이분의 매수 가격은 7,580원에 25% 비중을 두고 계시고요. 예, 몇 년째 물려 계신다고 이렇게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S넷 때문에 몇 년째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매수 가격이 7,580원인데 지난 수요일에 이 종목이 좀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가요? 네, S넷. 요게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가끔씩 간혹 5G 관련주다라고 네.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네트워크 통합, 그러니까 SI 관련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 SDS라든지 아니면 뭐 아시아나 IDT, 롯데정보통신 이런 관련 회사들하고 이제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로서 사실 5G 수혜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요게 이제 보통 단발적으로 테마성으로 조금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대응하시려면 지금은 워낙 시장이 좋기 때문에 웬간해서는 종목들의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은 주봉상 120선 구간 손절가 좀 잡고 가시고 6,45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보니까 올해 2020년 동안 상승을 계속 만들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발적으로는 저항대에서 웬간하면 좀 파시고 차라리 이 종목보다 5G 진짜 수혜주를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항대는 7,800원 구간을 단기 목표가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넷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S넷에 대해서 좀 이 구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450원 아래 구간, 7,800원 윗 구간 이 부분 좀 기억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종목 고민 풀어보면 좋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올릭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 이분의 매수 가격은 47,000원에 비중이 10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려요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올릭스에 이제 거의 다 거신 거죠? 네. 방금 전에 이제 전화 주셨던 분하고 똑같은 케이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회사 자체는 전혀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뭐 RNA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뭐 화이자라든지 뭐 이런 백신들이 또 약간 이런 RNA 쪽 관련 기술력으로 또 백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RNA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프리미엄을 받아서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신고가 있는 종목이 더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걸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더 눌리길 기다렸다가 사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일봉상으로 자, 요렇게 지금 60선을 쭉 타고 올라가던 종목입니다. 60선만 오면은 지지를 받았다가 60선에서 반등 나오고 어느 정도 이격도가 벌어지면 60선까지 다시 눌렸다가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위아래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60선하고의 이격도가 이만큼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눌림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45,800원 구간까지는 조금 더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다시 반등 나올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45,800원이죠. 45,800원 구간에서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좀 과감하게 낮추시는 게 좋고 그렇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55,000원 구간까지는 반등을 줄 테니까요. 55,000원 구간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5,000원대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래 구간 45,8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메모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올릭스였고요. 다음에 문자 고민 또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에는 이분의 고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수 가격이 2,720원에 비중 20%입니다. 인프라웨어 역시 좀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폴라리스 쉐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피스하고 약간 좀 그런 계열 쪽인데 사실 요게 좀 중장기 쪽으로는 계속 신저가에 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가끔씩으로는 재료들이 부각되다든가 좀 뭐 테마성 이슈가 있어야지만 좀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2013년 고점을 갱신한 고점 이후로 지금까지 약 한 7년 동안 신저가를 가던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시세 구간이라기보다는 좀 단발성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요 앞에 당시에 이제 11월 달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전고점이었던 구간을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2,100원 구간이죠. 2,100원 구간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종목이 2,100원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1,500원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2,100원 손절가 꼭 대응하시고, 2,100원에서 깨지지 않는다면 단발적으로는 2,4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료에 따라서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프라웨어였고요. 이 종목은 2,100원 손절가 잘 지키시고요. 2,400원 단기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전화로 또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APS 홀딩스요. APS 홀딩스 매수 가격과 비중도 함께 알려주세요. 1,500원에 25%입니다. APS 홀딩스 1,500원에 25%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 종목에 네.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이쪽은 이제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요거 혹시 매수를 여름쯤에 하셨을까요? 올 초에 했어요. 2월달, 3월달 이렇게 논아서 그때 했습니다. 아, 네네네. 최고점에 2월 달. 2월 달쯤에 하셨겠네요. 딱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디스플레이 업종이 워낙 전망이 좋았는데, 예. 올 한 해는 진짜 최악의 해를 보낸 게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OLED 투자를 처음 했었던 게 2016년이고요. 그리고 사실 2019년 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 아산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조만간 이제 대규모 OLED 증설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예. 작년에 이제 OLED 주주들이 난리가 났었죠, 사실.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거의 뭐 그냥 OLED에 오자만 붙어도 주가가 다 올라갔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제조업들이 막 증설을 하거나 이런 투자를 전혀 하질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5G도 좋다고 하지만 올해는 거의 뭐 설치도 거의 못했다시피 하고요. 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뭐 삼성 디스플레이 A5 공장 뭐 증설한다라고 했지만 거의 뭐 멈춰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못 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APS 홀딩스는 AP 시스템하고 이제 분할하면서 AP 시스템이 거의 뭐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이 매출을 다 갖고 있고, APS 홀딩스는 이제 자회사의 지분 가치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FMM 좀 이런 그 쪽에 대한 역량을 갖고 있어서 요게 이제 좀 부각받으려면 저는 내년이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워낙 그리고 내년은 저는 좀 자신 있게 얘기 드리겠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단기는 조금 고생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내년까지 좀 버티면 이 종목 반드시 수익으로 좀 교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21년도 지나서요. 그렇죠. 올해는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한 21년도. 21년 저는 한 여름 지나서. 아, 예. 네,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면 갑자기 뭐 삼성이 갑자기 증설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네. 지금 최근 들어왔고 이 또 수주가 조금씩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나오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어쨌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면서 사실 제조업들이 약간 공장 가동률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내년에 이 디스플레이 공장들 증설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종목들이 주가가 이제 그동안 쉬었던 게 내년에는 조금 기저효과로 올라간다라고 보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APS 홀딩스하고 지금 필옵티스라는 종목이 1월 중순쯤에 사실 뭐 국제과제 선정 기업으로서 둘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누가 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조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1월 20일 전후로 요 뉴스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예.
만약에 APS 홀딩스 쪽으로 이렇게 또 된다면은 사실 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은 단발적으로는 아마 주봉상 여기 60선 구간을 이제 계속 타고 내려가고 있는 국면이라 이 구간을 당장은 돌파를 하지 못할 거라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 되면 저는 9,000원 돌파를 할 거라 판단이 들고, 내년 되면은 1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봐서 조금 이제 길게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추세적으로 7,000원 구간 깨지면 안 되니까 7,000원만 꼭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PS 감사합니다. 홀딩스였습니다. 가격 전략 감사합니다. 메모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APS 홀딩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함께 풀어봤고요. 자, 이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전략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 수익 도전주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방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이 OLED. 예. 이 종목을 들으면 조금 기분 더 좋아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저는 올해 대비 내년에 기저효과로 조금 더 기대를 보고 있는 건 역시 디스플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 많은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예. 다 올랐는데 그럼 이 올라간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일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미 너무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이라든지 거품이 좀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내년의 봄쯤에 증시의 단기 조정은 좀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그동안 올라갔던 종목들이 차익 조금 매물. 그렇죠. 좀 매물 출회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상대적으로 올해 너무 부진했던 업황이 내년에 기저효과로 좋아지는 종목들은 충분히 시장 대비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디스플레이 관련주 덕산 네오룩스를 갖고 왔습니다. 오, 덕산 네오룩스. 네. 앞서서 우리가 함께 좀 OLED 장비주 살짝 네네. 봤잖아요. 보니까 주가가 조금 네네. 좋지 못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 전략으로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콕콕 짚어봐야 할 모멘텀 정리와 함께 가격 전략도 좀 챙겨주세요. 네. 앞서 이제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하셨던 종목은 장비주의 흐름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사실 뭐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공장을 증설해야 어쨌든 장비가 입고돼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소재 같은 경우는 현재도 지금 OLED 패널을 계속 찍어내고 있고 최근 들어서 OLED 패널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투자를 충분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쨌든 LCD 대비 OLED로 패널이 교체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소재가 지금은 원픽, 탑픽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어쨌든 2020년 4분기 때 OLED 이 매출이 이 디스플레이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작년 대비해서 한 45% 증가된 매출이 3조 원 정도 기록될 거라는 전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OLED 소재 쪽은 지금 실제로 매출이 워낙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 업체라고 하면은 사실 뭐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뭐 요 정도 내지는 이녹스 첨단 소재 정도일 텐데 그 중에서 역시나 소재 매출이 꾸준하게 잘 나오는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해당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사실 워낙 중장기 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 사실 올해는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장기 추세로 단 한 번도 이렇게 뭐 추세가 크게 꺾여본 적이 없는 종목이라 지금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잠깐 보시면 주봉상으로 60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지난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한 증시 폭락에도 불구하고 주봉상 60선을 딛고 반등 나온 자리라 역시나 60선에 대한 이탈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손절가 32,300원 구간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어쨌든 눌림 이후에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구간인 만큼 정고점 4만 원까지 저는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OLED 이 중에서도 이 장비 소재 쪽에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 이 부분도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소재 쪽 지금도 매출과 함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략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매수 가격은 월요일 시초가 그리고 목표 가격은 4만 원, 손절 가격은 32,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극한! 자, 극한 수익 두전주 첫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두 번째 전략 알아볼 건데요. 두 가지 힌트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힌트 나눠주시죠, 두 가지. 네, 방금 전에도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얘기할 때 올해는 너무 안 좋았으나 이제 내년에 좋아질 업종. 기저효과. 네, 기저효과를 중심으로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올 한 해 워낙 안 좋았던 업황들 중에서 정부 정책 수혜까지 좀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는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3배 정도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배 정도 성장한다면 그만큼 탄소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은 역시나 또 폭발적인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원래 본 사업인 바로 이제 TDI 툴루앤스프레드가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판매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으나 벌써 이미 하반기부터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4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74% 정도 급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에 따라서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저효과에 있어서 또 정부 정책 수혜 모멘텀까지 우리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극한 수익 도전주 또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좀 더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제 돌아오는 코너에서는요. 이 시간에만 특별히 만나볼 수 있는 수익 비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의 특강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어느덧 이제 2020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역시 2020년 마지막 주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특별한 시간을 좀 갖게 돼서 영광이란 말씀 드리도록 하고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시장은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도 되실 거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사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안 갔던 종목을 억지로라도 찾아서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내년 시장이 다들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테니 오늘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년에 뭐 시장이 코스피 3,000포인트 간다, 3,200포인트 간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체감적으로는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들 하실 텐데요. 실제로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이 4%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이 4% 밑으로 내려간 적이 과연 언제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10년 동안 흐름을 보게 되면 현금 흐름이 4%였던 적이 지난 2011년 때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3년 때, 요때 한번 4%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3월 달 코로나 때 당시에 현금 비중이 4%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에 약 4차례 정도 4%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는데, 지난 2020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4%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시장이 상승 국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내년에 과연 더 갈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을 하시고 지금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너무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제부터는 지수의 상승 얼마까지 갈 거냐, 여기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아직까지는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 종목에 대한 분석 내지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만큼 오죽하면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 없이 투자를 하고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운용하는 운용 비중에서 4%를 제외하면 전부 다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상승 사이클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면이 지난 2009년하고 상당히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리세션, 경기 침체로 보는 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 침체로 보는 그래프가 하락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2009년 때도 당시에 하락 사이클을 보여줬었고, 거기에 따라 새로운 경제 사이클, 경제 초기 사이클이 시작될 거라고 전망했었던 2009년과 현재가 상당히 유사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장이 고점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직까지는 시장의 상승 기조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에 따르면 백신의 효과가 언제쯤이면 나타나겠냐라는 이 전망 자료가 있는데요. 시장 조사에 따르면 내년 2021년 2분기 때 백신으로 인해서 경제가 정상화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4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알다시피 여러분들 경제가 정상화되면은 당연히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상승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 때쯤이면 백신으로 인해 경제가 정상화될 거다. 최소 시장은 내년 봄까지는 상승 기조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역시 기업의 이익이 내년에 증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78% 정도 되고, 지난 2009년보다 현재가 더 그래프가 높습니다. 더 높은 만큼 작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이 더 기업 이익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 전환, 시장이 앞으로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질 것이다라는 공포감이나 우려감보다는, 그거는 마치 과거에 이제 중국 고사 중에서도 마치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기우라는 단어가 생겼던 것처럼 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그런 기우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시장의 상승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아까 잠깐이나마 얘기를 드렸던 게 봄쯤에 시장이 좀 단기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백신의 효과가 2분기에 경제 정상화를 불러일으킬 거다. 저는 이게 어쨌든 2분기가 다가올 때쯤에 거기에 따른 단기 조정은 좀 나올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될 거라는 전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소위 말해 물가가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단기 금리는 상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거기에 따라
당연히 따라오는 건 금리 상승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장기금리는 연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금리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는 장기금리가 상승한다면 내년 봄쯤에는 시장이 단기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라가미 군요에서 얘기를 하는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실적 장세로 간다. 자, 금융 장세는 그냥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장세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실적 장세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지수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장세하고는 다르게 상승 기조는 유지는 하는데 분명한 건 되게 제한적인 장세.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개별 종목, 상당히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장세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정말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기 너무나 좋았던 시기이고 실제로 한국거래소 통계 자료에 의하면 개인 투자자 중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 비중 중에서 50% 분들이 다들 수익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은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될 텐데 시장이 상당히 제한적인 장세 속에서 개별 종목들만 상당히 강한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올해 대비 내년에는 수익을 보기 좀 더 힘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욱 종목 분석에 집중을 하셔야 될 거고 거기에 따라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이제 사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저는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가장 강한 종목은 결국은 실적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2019년 때 KMW입니다. KMW가 658%의 주가 상승률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2018년 때는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근데 적자였는데 2019년 때 엄청난 영업이익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따라왔었고 당시에 KMW의 이 영업이익률이 500% 이상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의 기저효과입니다. 자, 물론 이 실적이라는 게 꾸준하게 늘어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큰 시세를 주거나 시장의 주도주가 되지는 못합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는 작년에는 정말 못했던 종목이 올해는 정말 기저효과로 실적이 뻥 튀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 게 대표적으로 올 한 해는 시젠이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시젠이라는 종목 2017년, 2018년, 2019년 영업이익 0에 거의 수렴했습니다. 왜? 진단키트라는 제품이 재작년, 2년 전 팔리지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올해는 보시면 알겠지만 막대 그래프 보십시오. 영업이익이 얼마? 6천억 이상 나온다고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시젠에 아직 4분기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올 한 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제가 조사를 해온 결과에 따르면 2,680% 증가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2,680% 증가될 거라는 전망에 따라서 실제로 주가가 1,104% 올라간 거고요. 자, 그러면 또 그 앞전에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입니다. 자, 주가 차트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입니다. 2017년 때 374% 올라갔고 연봉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미래컴퍼니는 2014년 때 창사 이래로 최저 실적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흑자 전환은 했으나 흑자 전환 대비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때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50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기저효과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저는 거기에 따라서 올해 정말 업황이 안 좋았던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잘했던 회사가 내년에도 잘할 확률은 높겠지만 올해 잘했던 회사가 내년에 주가가 더 많이 가기에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면 올해 정말 못했던 종목 중에 내년에 실적이 정말 크게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4,560% 정도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기업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잠시 뒤 무료 방송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다음 시간 무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꼭 전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극한수익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라노스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